너무 그림을 잘 그리는 것에만 집중한 것 같아요. 다른 것들도 공부를 해야겠어요. 지금까지 그 만화 애니메이션을 주로 하면서 그래도 작가라고 또 감독이라고 유명해진 사람들은요, 그림만 잘 그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의 그 출신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만화 애니메이션과 출신이 거의 없어요. 미안하게도. 대부분 다 만화 애니메이션과 출신들은 그냥 어느 회사 소속으로 한 파트에서 일을 하는 경우, 기술직 같은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정작 이야기를 만들어서 자기만의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연출을 하는 감독이나 작가들을 보면, 그러니까 만화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리는 학과 출신이 아니고, 뭐 지금 일일이 하나하나를 다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뭐 정치 관련 학과 또는 뭐 영문 관련, 또는 뭐 심리, 또는 그 무역,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는 학과를 나온 친구가 있는 경우도 가만히 보면 상당히 박식해요. 다양한 소양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책을 읽거나 많은 그 경험을 했거나 아니면 성격이 정말 독특하거나 뭔가 그런 친구들이지, 그냥 예쁘게 그려서 학점만 충실히 받아가지고 졸업을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무언가 봐도 약간 좀 이상하거나 무언가 튀거나 골 때리거나 독특하거나 엉뚱하거나 아주 박식하거나, 아니면 전혀 다른 어떤 전공을 해서 융복합이 돼서 하거나, 그런 경우죠. 한번 찾아서 보세요. 그 이름 치면 뭐 구글, 네이버에 다 나오잖아요. 대학을 어디 나왔는지, 뭘 전공했는지. 그래서 정말 자기만의 독특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부가가치를 많이 올리고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한 사람들이잖아요. 일본식 그림을 똑같이 그리는 친구들 거의 없어요.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누군가가 스토리를 써주면 그거를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은 많은데, 그렇게 자기만의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작품은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장면 연출에 대해 분석해 보고 싶어요. 아는 게 없어서 분석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그래서 수지님이 그때 나한테 메모를 보냈나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연출 미학 이론 강의를 다시 개설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만화, 애니메이션, 영상에 관련된 연출 미학을 통합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요. 거기 올려져 있는 그 책은 뭔가 적당한 책들이 없어가지고 그냥 영상 미학책을 이제 토대로 하는 것뿐이고, 이야기는 그 안에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엄청 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해요. 그러니까 한 반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에 관련된 정말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대부분 다 거기다 녹여서 하고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정말 모든 지식을 다 끌어서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나온 책이 없어서, 내가 쓰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이렇게 광범위하게 전체를 포괄하고 있는 그런 책이 없다 보니까 가장 적합하게 그 미디어들을 다 통합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책이 무엇일까 찾아보니 영상미학 책이더라고요. 근데 만화는 만화 얘기만 하고 애니메이션만 얘기하지만, 대부분 만화 애니메이션은 영상에 있는 용어들이라든지 그 연출에 대한 그런 그 기초들을 대부분 다 거기서 갖다 쓰거든요. 그래서 나는 영화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만화 애니메이션 전문가들이 되려고 하면 어쨌든 영상 미학도 배워야 되고, 그 안에는 어쨌든 만화 미학, 애니메이션 미학도 내가 포함해서 설명을 할 거고, 가장 기본적인 조형 미학, 미술을 하는 조형 미학도 포함을 해서 설명을 할 거기 때문에, 영상 미학 책을 가지고 그 안의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2배, 3배 많은 이야기를 해가면서 진행을 해요.
또 질문하면 얼마든지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야기를 다 난 뭐든지 다 알고 있다면 다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이제 다만 이제 모르는 게 가끔 있으면 미안하다. 내가 모르는데 좀 기다려봐. 내가 다음 주에 알려줄게. 그래서 내가 연구해서 또 알려주면 되잖아요. 난 뭐 모르는 게 이렇게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르면 공부하면 되니까. 자, 그래서 장면 연출이 좋은 영화들을 몇 편 추천해 줄 수 있나요?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막연한 질문이에요. 좋은 사람 소개 좀 시켜주세요. 이거 똑같죠. 좋은 사람을 어떻게 소개를 시켜줄까요? 뭐 어떤 게 좋은 거요? 학벌이 좋은 거요? 재산이 좋은 거요? 몸매가 좋은 거요? 아니면 그 성격이 좋은 거요? 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너무 포괄적으로 하는 것 같고요. 좋은 연출의 기준 같은 걸 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연출의 기준이요? 그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미학이에요. 연출론, 미학 이런 거죠. 정답은 아니지만 그런 거잖아요. 화면 구성을 하는데 우리가 미학을 왜 배워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황금 비율 있잖아요. 우리가 화면 구성을 가운데다가 놓으면 그게 대립되거나 양분되거나 갈라지니까 그 다채롭게 화면을 둘러볼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가운데다가 피사체를 주제를 놓는 것은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오해 소지가 많아요. 가운데도 놓으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정말 그냥 주입식 교육인 거고요. 어떤 때는 반드시 중앙에다가 딱 놔야 돼요. 그리고 대부분 중앙에 놓여져 있는 구도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의도가. 물건을 기울여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그 틸팅샷을 해놓으면 불안해요. 그럼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옳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미술 시간에 뭘 배워요? 가장 안정적이고 통일감 있고 그 사과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렇게 해서 삼각형 구도 얼마나 좋아요. 안정적이고 균형이 잡히고 통일이 되고 대칭이 되고 좋잖아요. 근데 그런 좋은 장점도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는 변화가 없고 답답하고 경직되어 있고 이런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그 모든 언어들이 일방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어들이 그 의미가 그 단일의 의미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공부를 하면 그래서 힘든 거예요. 나도 그래서 영어를 안 해. 우리 한글도 눈 그러면 눈이 무슨 눈인 줄 알아요. 눈 그러면. 내가 지금 얘기한 눈이 무슨 눈인지 아는 사람 있어요? 의미가 전달이 안 돼. 너무나 많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색도 마찬가지잖아요. 빨간색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다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르지 않나요? 어떻게 다 한 가지로 다 통일이 되나요? 딱? 빨간색은 그냥 예뻐요? 그렇지 않잖아요. 잔인해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의미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공부를 안 하고 자기 뇌피셜로만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만의 눈, 자기만의 빨간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식하지 않는 거지. 내가 눈은 생각하는 눈이 있고 내가 생각하는 빨간색인데 그렇게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지. 근데 상대방이 그 눈이 어떤 눈인지를 알으려면 바로 소통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소통. 내가 어떤 눈을 이야기하는지를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이제 연출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눈이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눈이 아프다. 또는 눈이 내린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줘야 그 의미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언어를 공부를 해야 돼요. 문법. 언어를 공부한다는 건 뭐예요? 문법을 알아야 되잖아. 문법.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문장을. 단어만 나열하면 알아요? 여기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빨간색만 이렇게 점 찍어 놓으면 알겠냐고, 여러분들이. 내가 왜 찍었는지.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는 거지. 그냥 예쁘게 그리면 작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감독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을 잘 배우고 포토샵, 프리미어, 뭐 에펙, 아니면 뭐 클튜 이런 거 하면 작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기술자가 되는 거지. 연출자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건 기술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프로그램 잘 다루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작가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문법을 배워야 되잖아. 그럼 문법이 적용이 되면 당연히 문장이 만들어지죠. 그럼 그 문장이 만들어지니까 당연히 이 컨텍스트 이야기라는 게 바탕이 되는 거죠. 그냥 단어만 전달한다고 그래서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런 거지. 근데 그걸 배우지 않고 그냥 사과만 열심히 예쁘게 그리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왜 그 짓만 하냐는 거지. 나는 왜 그 짓만 하냐고. 사과도 예쁘게 그리면 좋은데 근데 그걸 꼭 사과를 꼭 그렇게 막 리얼하게만 그려야 사과예요? 이 옆에 것처럼 이렇게 그리면 이건 사과 아닌가 이거?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꼭 리얼하게만 그려야 사과가 되나요 이거? 사진처럼? 근데 다들 그 리얼하게만 그리는 데에만 집중하는 것 같아. 좀 더 개성적인 그렇게 그릴 수는 없나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고 왜 자꾸 똑같이 모작, 모사, 카피, 그죠? 그런 거에만 집중해서 누구나 다 똑같은 그림. 그래서 내가 늘 검색을 해서 찾아봐 주면 그런 거예요. 어쩜 그리 다 똑같은, 아까도 이제 뭐 캐릭터 일러스트 한다 그랬으니까 일러스트 찾아보면 그림이 다 똑같잖아. 누가 그린지 알아 이거? 누가 그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작가가 되는 거지. 근데 몇몇 친구들은 알더라고요. 아주 미세하게 다른 부분들을 찾아내서 누구 건지는 좀 대충 아는데 아무리면 사람들이 뭐 다 똑같은 완벽하게 뭐 100%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조금씩은 다른 개성들을 갖고 있겠지만 이거는 그냥 늘 내가 표현하는 것은 그냥 문화 식민지인 거예요. 문화의 다양성이 없는 게 그래서 나는 언어를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 말을 하지. 왜 언어는 공부를 하지 않고 단어만 외우냐고. 단어도 당연히 외워야 되지만 문장을 만들어야죠. 문장을. 그래서 그 바탕이 되는 게 이제 미학인 거예요. 그 어떤 분야도 미학이 없는 게 있잖아요. 음악이든 미술이든 영상이든 철학이든 원래 다 철학 아니에요, 미학이? 우리 살아가는 방식, 살아가는 근본 원리이죠. 근데 거기에는 철칙이라는 게 없어요. 철칙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내가 법자를 싫어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근데 막 무슨 법, 그것만 한다고 작가가 되고 감독이 되고 하냐고. 그리고 그 법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우습지도 않은 것들이에요. 그냥 열심히 해야 된다, 뭐 하루에 몇 장 그려야 된다, 뭐. 그럼 그래 당연히 해야지 그건. 그런 법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공부가 필요해요, 공부.